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디지털 광고와 데이터라는 주제 중에서 디지털 광고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디지털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들을 바라보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챕터가 좀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광고를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별자가 수집이 되어서 우리가 보는 리포트나 대시보드에 반영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그 식별자,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우리의 분석 결과에 활용이 되느냐를 이해를 하시면 사실 어떤 리포트나 대시보드들을 보더라도 그 원리라든지 최소 구성 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영역이에요. 뭐 광고를 잘 운영을 하고 타겟팅의 어떤 조건들 잘 맞춰서 효율을 높이고 이런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챕터처럼 그래서 그 효율을 끌어올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요소들이지만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시 디지털 광고에서 데이터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디지털 환경에서 뭐 웹이든 앱이든 아니면 뭐 PC 웹이든 모바일 웹이든 이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소 단위이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GA를 본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분석 툴들, 어널리틱스 솔루션의 어떤 지표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구성 요소들을 쪼개면 과연 뭐가 나올까? 어떤 단위가 나올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고민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반에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나요? 아니면 이 반의 학생들은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쉽게 그 카운트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식별값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뭐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번호 아니면 뭐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들로 이 어떤 고유성들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디지털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유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식별값들이 존재를 하고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 관점에서는 뭐 광고 식별값, 뭐 애드 아이디 혹은 애플에서는 IDFA 값이라고 부르는 이런 광고 식별 값을 통해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웹에서는 이제 쿠키라는 값, 뭐 잘 아실 거예요. 쿠키라고 하는 값을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취득을 해서 타겟팅이나 리타겟팅 혹은 분석에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 커스터머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들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CID, 그 유저 아이디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확보되는 어떤 고유한 유저 아이디죠. 이 우리가 디지털 광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유저 아이디가 나오느냐, 이 커스터머 아이디가 나오느냐? 최근에는 이 온오프라인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디지털 광고가 꼭 디지털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 환경을 교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뭐 디지털 광고라고 해서 웹이다, 앱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 세계보다는 이 오프라인 쪽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해야 되는 이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개념도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환경에서 그 데이터가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 요소다. 마치 실생활에서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처럼 우리 디바이스나 아니면 웹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어떤 오프라인 아니면 어떤 매장에서의 또 다른 어떤 식별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이런 값들을 우리는 어떤 최소 식별값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A나 어떤 분석 대시보드에서 30이라고 하는 오늘 회원가입 숫자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오케이,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혔는데 이 30이라고 찍힌 이 숫자를 쪼개서 내가 엑셀에다가 1부터 30까지 데이터를 복사를 하면 과연 어떤 값이 나오는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고유하게 30이라고 하는 값이 회원가입이 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지표가 바뀌더라도 뭐 사실 뒤에서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쿠키 값도 지금 제3자 쿠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있고 뭐 구글이나 플랫폼 회사들을 통해서요. 사실 광고 식별값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수집을 제한하거나 고객의 최종 이용자의 허락을 득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별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이제 변할 수 있겠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적어도 디지털 광고의 전문가다라고 하려면 어떤 식별값이든지 간에 바뀌는 값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 식별값을 판별을 하고 그에 맞게 디지털 광고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어떤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어떤 본질적인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광고에서의 플랫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실 지금 모바일 앱 광고 시장 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죠. 이 모바일 전환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뭐 이미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올드 패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고요. 뭐 웹 플랫폼, 뭐 당연히 이 양대 디지털 광고의 어떤 플랫폼이죠. 모바일 앱과 웹. 여기에 우리가 오프라인 쪽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요즘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뭐 고객의 설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쿠폰을 발행을 유도한다든지 회원가입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활동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장소는 오프라인이지만 결국에는 그 데이터도 이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서 아니면 뭐 모바일 웹을 통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온오프라인을 우리가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떨어뜨려 놓아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객분들이 이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해서 활용하고 더 잘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계속 탐구를 하고 이 디지털 광고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 앱이나 웹 어떤 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나 웹 시장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 영역도 같이 디지털 광고에서의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객 경험이 점점 더 강하게 교차가 됩니다. 그 D2C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번 섹션에서 D2C가 뭐고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뭐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구글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D2C, Direct to Customer. 다시 말하면 이제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제공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나이키의 온라인샵이라든지 뭐 아디다스의 온라인샵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문제는 온라인만으로는 이용자들이 어떤 상품의 속성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모든 사람들은 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물리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온라인에서 판매를 증대시키는 활동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고객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임대를 하거나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경험을 잘 제공하기 위한 요소들을 이제 그 팝업 스토어에 들여다 놓죠. 온라인 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프라인에 그렇게 집중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 고객 경험의 교차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그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하고 브랜드를 알리고 결국엔 온라인에서의 매출까지 이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의 강한 연결과 경험 연속성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광고를 논할 때 제가 보니까 뒤에 섹션에서도 온오프라인 통합에 대한 주제가 나오던데요. 이 온오프라인을 통합을 해서 디지털 광고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활동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고요. 고객도 그거를, 클라이언트들도 그걸 원할 거고, 그러려면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스코어, 우리가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의문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디지털 광고에 이 식별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이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과감하게. 네, 그러면 플랫폼별로 활용 가능한 식별값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모바일이라고 하면 이제 저의 스마트폰이죠. 스마트 디바이스.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 광고 식별값, 뒤에서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애드 아이디를 당연히 이 앱 기준에서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앱에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면 이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유저 아이디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는 이제 애드 아이디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필요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웹 PC나 이제 모바일 웹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브라우저에서 이제 쿠키 값을 확보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웹에서도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할 때 유저 아이디를 같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저 아이디를 확보를 하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결국에는 우리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의 어떤 비식별 데이터인 애드 아이디나 쿠키 값이 아니고 이 식별 아이디인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일단 우리는 360도 프로파일링처럼 구조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세그멘테이션이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싶다. 이 플랫폼과 관계없이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유저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쿠키 값에도 이 유저 아이디가 연동이 되어서 확보될 수 있는 당연히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이 디지털 광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매장 얘기를 하느냐라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해서 광고 효율을 보고 광고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고객분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매장 데이터 혹은 오프라인 데이터, 유저 아이디 데이터라고 하는 꼭지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매장에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그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 매장 가면 매장에 계신 어떤 담당자분들이 멤버십 아이디 있으세요? 뭐 회원가입 해드릴까요? 뭐 멤버십 등록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물론 그런 영역들도 유효하고요. 멤버십이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요즘에 그 키오스크가 이제 매장별로 되게 많이 생겼죠. 물론 이제 그 키오스크에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로그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어떤 멤버십 아이디들을 통해서 그 키오스크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얼마만큼 어떤 것을 주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 매장 자체는 오프라인 말 그대로 데이터이지만 키오스크를 통해서 매장 데이터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을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내 관리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내 관리 데이터라고 하면 뭐 ERP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 구매 데이터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구매 데이터들이나 어떤 프로모션 데이터 아니면 ERP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용자들의 CS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저 아이디로 매핑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니즈들을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부 다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저 아이디를 중심으로 디바이스의 식별값이라든지 고객의 어떤 행동 프로퍼티 데이터라든지 프로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맘만 먹으면 개인 식별 정보까지도 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통합을 할 수가 있고, 이 아이디들을 통해서 디지털 광고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디지털 광고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광고에 대한 어떤 플랜을 짤 때 디지털 환경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정말 고객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더 딥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퍼포먼스 광고 혹은 디지털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이런 통합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를 함으로써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애드 아이디, 웹에서는 쿠키, 이 두 개가 주요한 그 꼭지들이지만, 그 식별값들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존재를 더해서 이 디지털 광고의 효율과 퍼포먼스들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만 좀 최근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앱 환경을 좀 예로 들어보면요. 쿠키는 그냥 너무나 웹 쿠키 너무 잘 아시지만 조금 낯서실 수 있는 모바일 앱 환경을 좀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바일 앱에서의 환경의 어떤 최소 식별자, 우리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뭔가 지표를 만들고 DAU가 30이다, 회원가입이 50이다,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확보를 할 때 과연 그 맨 아랫단에는 어떤 유니크한 값들이 있느냐. 모바일 앱 관점에서는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다시 말하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우리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이 애드 아이디 값이라고 불러요. 이 애드 아이디가 광고 식별값이라는 의미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의 모바일 앱에서의 최소 식별값입니다. 광고 식별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서는 동일한 그 용도를 갖는데요. 여기서는 IDFA 값이라고 이 지표를, 이 광고 식별값을 불러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애드 아이디, 그리고 애플에서는 IDFA 값이라고 부르는데 기능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이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 중요한 건 이 하나의 디바이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다시 말하면 안드로이드든 아니면 앱스토어, iOS의 디바이스든, 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이 애드 아이디와 IDFA라는 값이 존재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식별자로서 우리에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하면 하나의 고유성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하나의 아이덴티파이어로서, 하나의 식별자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고유성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드 아이디와 IDFA라고 하는 식별자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개의 디바이스에서 우리 서비스가 신규 설치가 됐고 구매가 일어났고 재방문이 일어났고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제 멤버십 아이디, 제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어딘가 들어갔어요. 구청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볼일을 보고 다음날 제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또 구청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유니크하게 A라는 사람이 이틀에 걸쳐서 총 2번 방문을 했다라고 알 수 있겠죠. 바로 그 활동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가 모바일 앱 환경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환경에 뭐 구글에는 add, 애플에는 idf라는 값이 있다. 이게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그리고 식별자로서 작용을 한다. 우리가 모바일 앱에 어떤 광고를 운영하거나 분석 지표를 쪼개보면 그 기저에는 그 가장 최소 식별값으로는 add-id와 idf가 뽑혀서 나온다.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다른 어떤 그 식별값이 나와서 디지털 환경을 뭐 뒤흔들더라도 이 본질만 좀 이해를 하시면,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다른 환경에 적응하시거나 아니면 응용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예시로서 이 모바일 앱 환경에서의 광고 아이디의 의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앞서서 우리의 디바이스, 여러분 다 아마 오른쪽 혹은 왼쪽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이나 혹은 iOS 폰 갖고 계실 텐데요. 이 디바이스가 고유한 어떤 식별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 하나의 add-id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물려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고유한 식별값, 다시 말하면 하나의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내가 핸드폰을 바꾸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내가 핸드폰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어떤 고유한 역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갑자기 뭔 역사 얘기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역사가 뭔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광고를 집행을 했고 그 광고를 통해서 어떤 배너, 어떤 그 키워드의 이용자들이 반응을 했고 그 반응한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얼마나 유입이 됐고 우리 앱이나 사이트에 얼마나 유입이 돼서 전환까지 뭐 그 전환이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 뭐 로그인이 될 수도 있고 구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재구매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이 식별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쌓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디바이스의 고유한 식별값을 기준으로 역사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특성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광고가 퍼포먼스 광고 혹은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들로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를 정확하게 노출을 시켜서 얼마만큼 반응이 일어났고 얼마만큼의 기간 안에 얼마만큼의 전환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모바일 앱에서의 어떤 광고 아이디와 같은 이런 어떤 식별값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dd-id, idf에 어떻게 생겼나요? add-i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난수 되어 있죠. 그리고 idf에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하나의 어떤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식별값이 되는 거죠. 예컨대. 물론 이건 사람을 식별하는 건 아니고 뭘 식별하나요? 옆에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죠. 하나의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환경에서 광고 아이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 이 안드로이드 폰 혹은 이제 아이폰 둘 중에 하나인 이 디바이스가 어떤 시점에 신규 인스톨을 했고 로그인을 했고 뭐 상품을 받고 첫 번째 구매를 했고 두 번째 구매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준거점을 그 기준을 이 식별값들이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식별값이 제공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디지털 광고를 운영을 합니다. 앞서 챕터에서 디지털 광고의 전체 맥락에 대해서 한번 훑으셨을 거고 이제 뒤에 맥락에서 뭐 어떤 특정 광고들의 타겟팅이나 리타겟팅 기법 아니면 어떤 리포트를 보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학습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런 활동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식별값이 뚝 떨어져서 뭐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고유성과 식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우리는 식별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구나 언제 로그인 했구나 지금 첫 번째 구매는 두 번째 구매는 아직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 네, 뭐 리텐션의 추이라든지, 뭐 구매의 추이라든지, MAU의 추이라든지 이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 성과 분석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뒤에 챕터에서 제가 이 어트리뷰션, 광고 성과 측정에 대해서도 배우시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식별값들이 있기 때문에 A라는 광고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용자들이 유입이 돼서 전환이 됐어. 뭐 구글을 통해서는 얼마만큼 유입돼서 전환이 됐어. 네이버를 통해서는 얼마만큼 유입이 돼서 전환이 됐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죠. 네, 리타게팅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우리가 어떤 고유성을 가진 디바이스를 명확하게 판별해낼 수가 없으면 당연히 리타게팅이 안 되겠죠. 나는 이 61B 땡땡땡이라고 하는 이 애드 아이디는 첫 번째 구매는 일으켰는데 예컨대 두 번째 구매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이용자들을 다시 우리 서비스에 유입을 시켜서 두 번째 구매를 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디지털 광고로서 전략적으로 제공을 해주어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찾아갈 거예요?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이 디바이스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와 광고를 그 사람에게 그 디바이스에 노출을 시킬 건가요? 이 애드 아이디가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1BEF 점점점이라고 하는 이 애드 아이디가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이용자들에게 우리는 특정 광고 지면을 노출시키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애드 아이디라고 하는 혹은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앞으로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어떤 식별자들, 데이터가 있다라는 건 이처럼 분석이나 성과 분석, 리타게팅 등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웹의 쿠키, 애드 아이디 이런 특성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별값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본질을 이해를 하시면 뭐 최근에 보시면 애드 아이디 값이 이제 없어진다. IDFA 값은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바뀐다. 뭐 정책이 변경된다. 뭐 쿠키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책이 변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이런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뭐가 있고 아니면 어떤 지표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을 오늘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는 저희가 그 모바일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이제 식별값 중에 쿠키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현재 시점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좀 저에게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웹에서 우리가 그동안 타겟팅이나 리타겟팅에 주로 사용했던 그 서드 파티 쿠키는 페이드아웃이 되는 게 맞아요. 뭐 점진적으로 크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서드파티 쿠키를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실현화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광고 시장에 큰 영향이 있죠. 우리가 웹에서 흔히 진행했던 타겟팅이나 리타겟팅을 더 이상 이 서드파티 쿠키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또 성과를 높이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 전략들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드파티 쿠키랑 별개로 이 자사 사이트에서 분석만을 위해서 활용되는 퍼스트 파티 쿠키는 사실 이 서드 파티 쿠키랑 관련이 없어요. 단지 A라는 사이트에 머물렀던 이용자를 이제 B라는 사이트에서도 끌고 가서 어떤 그 광고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여주게 못하는 영역들은 이 서드 파티 쿠키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그 페이드아웃이 되는 영역인데요. 쿠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퍼스트 파티 쿠키, 우리 자사 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퍼스트 파티 쿠키는 계속해서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나 고객사분들이나 스터디를 하실 때 고객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스터디를 하실 때 이 퍼스트 파티 쿠키와 서드 파티 쿠키는 꼭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요 섹션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디지털 광고에 대한 어떤 데이터 식별값들을 확보를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사용되었던 요 쿠키에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데 서드 파티와 퍼스트 파티 두 개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요 섹션에서 조금 진행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강조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활동은요, 반드시 데이터를 남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남기고자 마음만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에서 애드 아이디 수집할 수 있죠. 심지어 특정 액션별로 수집할 수 있어요. 웹, 쿠키, 페이드아웃 된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현재 스코어, 서드 파티든 퍼스트 파티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이 활동들, 오프라인이지만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활동들 충분히 데이터 남겨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앞으로 더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디지털 광고라고 함은 우리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타겟팅 혹은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고 전환까지 이뤄내는 전체 과정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하고 더 개선을 하는 어떤 과정, 그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광고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광고 아이디어와 같은 이 식별값을 중심으로 이 디지털 광고 생태계가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7, 8년,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서 활용했던 앱에서의 애드 아이디라든지 웹에서의 쿠키 값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지언정 이 본질은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 대해서 디지털 광고 전문가로 성장을 할 때 이 영역들을 이 식별값이 존재를 하고 디지털 광고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식별값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라는 부분들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어떤 변화가 와도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 섹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